오늘은 운동 중에 마시는 물에 대한 궁금증부터 운동을 하면 과연 피부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감기가 걸렸을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셨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K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막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시작한 분들부터 오랜 기간 운동을 해오신 분들까지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면 운동하는데 더 좋다, 혹은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뭐 예상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하기 애매했던 것들 3가지. 오늘은 운동 중에 마시는 물에 대한 궁금증부터 운동을 하면 과연 피부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감기가 걸렸을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셨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운동 중 마시는 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마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부터 물을 뭐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운동할 때 적당량의 물을 마시면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효과가 커지게 되는데요.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근육이나 피부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원래의 농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물을 세포로 이동시켜버려요. 그렇게 체내 세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체내 세포가 붓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두통이나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물의 섭취 방법은 운동 전, 운동 중간, 운동 후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느냐? 운동하기 전에는 약 1시간 전쯤부터 내가 땀 흘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체중 1kg당 5에서 7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체중이 60kg라면 300ml 정도 미리 마셔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중에는 갈증이 없어도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모금씩 틈틈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운동 후에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면 체중이 실제로 좀 줍니다. 그래서 줄어든 체중 100g당 물 150ml 정도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체중이 뭐 한 200g 정도 빠졌어요. 운동 전으로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 300ml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은 항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고 탄력적인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운동 시에 몸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성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피부에 작용을 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은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분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운동은 다 몸의 신부 체온을 조금씩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 세포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뿐 아니라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숨이 너무 차서 뭐 대화가 힘들 정도, 그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1시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내 활성산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궁금증은 바로 감기에 걸렸을 때 운동을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감기 증상으로 몸이 아플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운동을 해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푹 쉬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도움을 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악화시키게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한에서 가볍게 운동을 해서 신진대사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신진대사 활성이 촉진이 되면서 몸 전체의 에너지 활동이 이제 촉진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그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면역 세포들이 열심히 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 때는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 시켜주는
살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직접적으로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피네프린은 우리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코막힘이나 코 안에 점막의 붓기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다병 감기가 아니라 열까지 나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그런 정도의 심한 독감, 이런 감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매우 심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이 감염원과 싸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감염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단순 감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무턱대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미 감염원하고 싸우느라고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더 고갈시켜 버려요. 그래서 감기와 싸우는 시간, 감기를 앓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은 이렇게 가벼운 감기일 때는 좀 더 운동을 해주지만 심각한 감기 상태에 여러 가지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피해 주셔야 한다, 이런 결론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감기를 예방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경우는 운동하는 날이 하루라던가 그 이하인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평균 41% 낮다는 보고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는 빈도 또한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46%가량 적었고, 또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41%가 짧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당연하게 넘기셨거나 아니면 크게 관심 갖지 않았을 그런 사소한 궁금증일 수 있는데, 의외로 운동의 효과 측면 그리고 우리의 건강 측면에서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꼭 해야 할 운동 조금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